안녕하세요.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이 한국전력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이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진짜 이 신한투자증권이 좀 그렇습니다. 이 공매도도 못하니까 이 하루하루 모아서 또 하루 누르고 이 내일 또 눌러야 되니까 지금 수량 늘리고 있는데 이 지금 진짜 이 하루 종일 못 올라가게 누르다가 또 저가에 산 다음에 또 누르고 자, 이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 주가가 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진짜 좀 막말로 모기도 아니고 이 화가 너무 납니다. 이 가스공사는 어제 11% 오르고 또 오늘 또 양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. 자, 한전은 진짜 사실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신한 때문에 주가도 좀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이 가스공사를 통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은 이 가스공사는 굉장히 저PBR 기업이죠. 자, 그래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회복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전도 이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보면은 신한은 진짜 너무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신한 계좌도 없을까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결국에 이 한국전력은 이 전기료 인상이 이 가시화가 계속 된다고 하면 이 앞으로 주가 상승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우선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전기료를 올릴 것이냐 또 내릴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죠. 사실 이 부분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구독을 안 하시고 최근에 보신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보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결국에 전기료죠, 한전은.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부터 계속 전기료 인상을 해야 된다. 자,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댓글에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도 좀 달려요. 이 전기료 인상을 하면은 결국에 서민들 어떡하냐. 이 경제적으로 감당도 안 되고 자, 인플레이션도 지금 굉장히 높은데 이 전기료까지 올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. 사실 이러한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. 하지만 이 팩트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이 전기료를 비교를 해보면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싸죠. 자, 이 부분은 아마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. 자, 현재 한전 같은 경우에 또 이 전체 발전량의 50%가 이 석탄 가격인데 이 부분도 아마 이 투자자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. 자, 근데 이 가격을 보게 되면 21년부터 22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. 약 8배 증가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원재료가 증가를 했으니까 이 전기료도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료 인상을 못했죠. 이 전 정부부터 이 전기료 인상을 못했죠. 그래서 이전이랑 비슷한 이 가격 수준으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 적자 폭이 계속 되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더 높게 가야 되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오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만드는 비용보다 현재 싸게 팔고 있다. 자, 그래서 이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. 자,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린 거죠. 자,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식당을 가더라도 이 식당 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원재료보다 이 가격을 싸게 팔면 당연히 이 식당은 망할 수밖에 없죠. 물론 이 손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 식당 주인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솔직히?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주주의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 주주도 이 기업의 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을 투자하시는 이 주주분들이랑 한전을 투자하지 않은 그런 일반 분들이랑 의견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이 한국전력 굉장히 애정이 많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이랑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 이런 반박 의견들은 이 전기요금 올리면 이 기업이 망한다. 자,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자, 원가만큼 이 많이도 아니에요, 사실. 원가만큼 이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만약에 이 기업이 망한다고 하면 그거는 또 그 기업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 부분 얘기하면 또 댓글 많이 달리겠죠. 네가 뭐 기업에 대해서 뭘 알아? 이런 댓글이 달릴 텐데
뭐 당연히 이 개인마다의 사용도 있고 이 기업들마다의 나름의 사유도 있겠죠. 하지만 이 국제적으로 전기요금이 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는데, 자, 이 부분을 고려하면 사실 전기료는 더 인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만약에 이 전기료 인상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이 되면 이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 어쩝니까 진짜. 이 전기료 더 폭탄 맞으면은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진짜. 솔직히 저도 이 민영화까지는 모르겠어요. 전력은 국가 안보에도 관련이 있고, 또 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탈리아가 있잖아요. 이 이탈리아 같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7년 만에 전기료가 또 12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전력 기업 입장에선 좋았지만 결국에 이 국민들은 피폐해졌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이 민영화는 진짜 모르겠어요.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 전기료를 그냥 조금 더 올리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세대당 전기료를 한 달에 평균 2,000원에서 3,000원 정도 올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이런 부분에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근데 기름값 같은 거 지금 얼마나 오른지 봅시다. 21년 대비 이 승용차, 이 주유 같은 경우도 10,000원 이상 올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기름값 중에서 이 세금이 얼마인지는 다들 아시고 계시죠? 자, 그래서 이 10,000원 이상 오른 게 굉장히 큰 거죠. 자, 그리고 물가 오른다고 이 전기세 안 올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이 식당에서 우리 술 마실 때, 퇴근하고 술 한 잔씩 할 때, 이 소주 보면 한 병에 5,000원입니다. 한 번 올릴 때 1,000원씩 올리는 거죠. 자, 근데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이 전기료는 진짜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, 자, 이 조금 오른 이 전기료 가지고도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, 이 음식료품 상승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데, 이 전기료 가구당 솔직히 몇천 오른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전기료만 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. 저 인건비. 자, 인건비를 줄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, 자, 물론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자, 근데 조금 더 깊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, 자, 인건비 줄인다고 적자 해소 안 돼요 진짜. 자, 물론 한전 역시 이 구조적인 측면도 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, 이 적자가 나면서 또 성과금은 그 사이에 또 왜 주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, 자, 인건비 관련 또 성과금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이해를 합니다. 자, 근데 팩트가 뭐냐? 이 공기업 성과금은 이 초과이익 분배가 아니라 이 본인 월급에서 이 몇 프로 떼간 이후에 이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과급도 사실 부당하게 받는 게 아니죠. 자, 그리고 직원 인건비 줄인다고 해서 적자가 해소 안 돼요. 또 총 비용이 2%에서 3%밖에 안 되는데, 이 결국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기료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. 진짜 우리나라 전기세 솔직히 좀 더 까놓고 얘기해서,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전기세 엄청 쌉니다.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한전주주 아니신 분들 중에서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. 좀 후환이 두렵긴 한데, 한전 투자자분들 또 저랑 또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좀 댓글에 응원의 댓글 좀 많이 작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, 제 좀 의견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좀 아군도 있어야지 이런 얘기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래서 이 댓글, 좀 응원의 댓글이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, 또 이 한전 주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또 댓글에 이 한전 본사 방문을 해서 이 궁금한 내용들 달아주시면 제가 또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회사가 이 강남에 위치해 있는데, 찾아보니까 이 한전 본사가 또 을지로 입구예요. 이 서울이 좋은 점이 바로 이 교통수단 아닙니까? 또 제가 강남에서 을지로 건너가가지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. 그래서 한전 딱 떠오르기만 하면 사실 굉장히 좀 분노가 많이 차고 울분이 차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, 이 적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. 지금도 1년에 수십조 원이 이 적자인데, 진짜 어떠한 개선책도 없이 가다 보면 진짜 한전 파산합니다. 지금 전기차 하죠. 이 전기차는 이제 만들기 시작해지면서 점차 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래서 전기차가 많아지면 당연히 전기료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전기차부터 이 로봇, 인공지능
향후 미래를 책임질 이 섹터인데 한전 망하면 이 전기 공급 안 돼요, 진짜. 솔직히 한전의 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서 이 전기료를 단기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국가의 정책 이 부분이 이 원자력 중단과 같이 또 그에 대한 책임이 이 한전 주주들에게 전가되는 것. 자, 이 부분도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정책 운영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정부 측면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 이 주가가 이 바닥을 찍었던 게 진짜 억울한 이슈가 있었죠. 바로 이 가짜 기사, 이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는데 진짜 연 40조 적자일 때도 25,000원 하던 주식인데 지금 주가를 봐보세요. 진짜 19,600원 이게 뭡니까? 이 3분기 2조 흑자 전환 또 4분기 1조 3천억 흑자 전환한 이후에도 이런 거짓된 리포트로 인해서 이 주가가 하락한 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. 진짜 기업과 임직원이 잘못을 해서 이 회사가 적자난 게 아니라 요금을 올려야 되는 시기에 또 못 올리게 이 정부에서 막아서 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 또 이런 잘못된 이 거짓 리포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주주로서 입장에서 또 이 분석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이런 신경인 거죠. 자, 하지만 저는 올해 이 한전에 대해서 앞으로의 한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할 점은 바로 대선이죠. 자, 이 바이든 트럼프가 이 대선을 하는데 현재까지 예측으로는 이 트럼프가 이 바이든보다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특징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지 향후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트럼프는 이 기후 위기를 허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업체, 자 이런 쪽에 이 보조금을 주면서 이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국제유가는 더욱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가 낮춰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. 자,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급격하게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려서 이 전기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한국 전력에게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솔직히 한국의 총선도 있는데 어느 측이 이기든지 크게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민주당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집권을 한 상태가 아니죠. 자, 그래서 전기료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지만 자, 윤 정부가 집권한 현 상황에서는 이 전기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전기료가 올라서 이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면 또 무엇이 원인일지라도 이 국가를 욕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추후에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한 지금 전기료를 넉넉히 올려놔야 한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이후에 이 전기료를 깎아준다라는 이런 생색내기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자,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속적으로 이 전기료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반면에 또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자, 윤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죠. 바로 전기요금 정상화, 또 독립된 이 전기위원회에서 이 정치권과 또 정부의 간섭 없이 이 전기료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양측 모두 고려를 해봐도 여러모로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19,600원 정도죠. 자, 금일 마이너스 1.6% 정도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 원인은 누구다? 제가 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. 자, 결국에 원인은 이 부분 때문에 또 주가가 하락을 했다. 자, 그래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 현재 구간을 베이스로 돌파를 한 다음에 2만원 구간에서 1차죠. 또 25,500원 구간을 돌파해주면 21,500원까지는 강한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한전의 적정 주가 범위 역시 설명을 드려야겠죠. 아마 제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또 신규 시청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, 맞다, 이랬었지. 자, 이렇게 반복 학습하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주가 산출할 때도 결국에 이 전기요금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. 자, 2023년에 전기요금을 이 세 차례 인상을 하고 또 화석 연료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선세에 들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25년까지 전반적으로 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
24년에는 8.3조 원, 또 25년에는 10.2조 원으로 이익이 개선되고 이 전반적으로 자본이 또 쌓이면서 이 재무구조 역시 정상화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입니다. 자, 하지만 역시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. 바로 이자 비용이죠. 자, 영업이익이 아무리 증가를 해도 매년 5조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부채 비율을 형성하게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요금을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한동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만약에 이 정부가 이 추후에 이 전기요금을 인하를 하더라도 이 결국에 이 재무구조 정상화에 따른 이 당기순이익 부분은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, 이 부분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. 오케이, 그러면 이제 주가를 한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.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2012년 적자를 시작해서 2016년 12조 원까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삼성중공업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죠.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한국전력 역시 영업이익과 비교를 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자,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 자본 역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. 자, 2012년 53조 원에서 2016년 71조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이 자본이 저점을 기록했던 2013년 2분기 PBR 0.34배를 기록하고 또 2014년에는 0.61배까지 빠르게 PBR이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그런 시기는 14년 이 하반기부터 16년 상반기까지 이 PBR은 0.56배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24년에도 비슷한 이익의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,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역시 23년 대비해서 56%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24년 이 한전의 측면을 보게 되면 이 대선, 총선, 그리고 밸류에이션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 조금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야당과 여당 모두 이 전기요금 정상화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한국전력에 계속되는 재무개선 자구책 또 이 서민 대상으로의 전기요금 혜택도 지속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, 자, 이 부분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자, 미국 또 유럽 등이 이 한국의 낮은 이 전기요금과 관련을 해서 이 보조금 문제 같은 걸 제기 중이고 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이런 투자 확대도 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이 규제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아마 제가 이 한국전력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을 이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댓글에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 한국전력 본사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, 이런 얘기를 한번 여쭤보면서 이 궁금증 해결하고 싶다, 자,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